공산주의자도 아니셨고 사회주의도 믿지 않으셨고 근데 왜 북한으로 가는 선택을 하시게 된 건지. 그녀는 사회주의자도 공산주의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단 17살의 나이에 북한행 배에 몸을 실어야 했을까요? 지난 영상에서는 17살에 홀로 북한으로 갔다가 60이 넘은 나이에 탈북한 가와사키 에이코님을 만나 북한을 지지하는 단체 그들의 실체를 마주했습니다. 1959년부터 1984년까지 무려 93,340명의 제일교포들이 조총련과 북한의 거짓 선전에 속아 지상낙원을 꿈꾸며 북한행 배에 올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북송사업이었습니다. 이번 2부에서는 북한으로 가는 배 안의 상황, 북한에 도착한 첫날의 충격, 북한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급으로 불린 째포의 삶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역사이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실, 북한으로 간 사람들 2부 지금 시작합니다. 이달에는 6월달입니다. 조선학교 다닐 때나 북한에 가서나 6.25 전쟁은 한국이 도발했다고 배웠었습니다. 그러나 아니죠. 거짓말을 선전하고 거짓말을 빼앗주고 진실을 보따리에 싸서 뒷전에 넣고 6.25 전쟁의 가장 큰 책임은 김일성이 져야 합니다. 공산주의자도 아니셨고 사회주의도 믿지 않으셨고 북송 사업에 대해서 믿지 않으셨어요. 근데 왜 북한으로 가는 선택을 하시게 된 건지. 저는 모든 것을 제 눈으로 확인 안 하고는 믿지 않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지상낙원이라는 거 선전하면서 세금이 없는 나라다, 교육은 공짜다, 병원도 공짜다, 집도 공짜로 준다, 배우고 싶은 데서 배운다, 일하고 싶은 데서 일한다, 살고 싶은 데서 산다, 가득 늘어놓는데 그 중에서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게 세금 없는 나라였어요. 국가라는 거는 국민들한테서 세금을 징수해서 그 세금에 의해서 나라를 운영한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럼 세금이 없이 그 나라는 어떻게 운영하니? 그게 첫 번째 의문이었고, 사회주의 사회랑 하부 구조가 경제고 상부 구조가 정치거든요. 정치는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잖아요. 하부 구조인 계획경제, 자본주의 나라에서는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계획경제라는 게 어떻게 생겼냐? 계획경제라는 걸 내 눈으로 봐야 하겠다. 나는 가서 영원히 있을 생각을 안 했어요. 갔다가 제가 옳고 생각했어요. 그냥 금방 다시 돌아오시는 왜 그런가? 일본인 아주머니들은 갔다가 3년이면 친정나들이를 한다고 조천년이 그렇게 선전을 했거든요. 3년 뒤에는 다시 이제 일본 일본에 아주머니들은 친정나들이를 할 수 있다. 나도 그럴 정도로 생각해서 일본 아주머니들 오는데 내가 왜 돌아모여와? 북한에 갇혀버릴 건 상상도 못했어요. 체험하러 가시려고 했던 그렇지. 거네요. 가서 보고 오자. 와, 이게 진짜 너무 충격적인 게 결과적으로는 지금 북한에서 43년이신 거죠? 네, 44년 동안 갇혀버린 거죠. 말도 안 되는 선전에 대해서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다. 네. 3년이면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하고 가셨는데 그게 43년이 됐던 거네요.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셨어요. 가족들에게는 얘기를 안 하셨다고. 일본 정부에다가 신청을 다 할 때까지 말 안 했어요. 신청 다 한 다음에, 신청을 해버리면 취소를 못 하거든요. 다 한 다음에 아버지 보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한테 그 아버지가 와서 앉아라 해서 기어코 가겠느냐? 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눈물이 뚝 떨어지시더라고. 고집이 셌어요. 기어코 가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는 북한으로 갈 상상도 안 했댔어요. 우리 아버지가 뭐라 하는가? 알았다. 그럼 너가 먼저 가거라. 우리 일본에서의 생활을 1년이면 아마 다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이다. 1년 후에 북한에서 만나자.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나는 떠났어요. 니가탕에서 출발하셨나요? 네. 부모님도 오셨어요? 부모님은 니가 따라 오시지 않았어요. 배로 이별하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힘들기 때문에 기차로 그냥 기차역에서 헤어지신 거예요? 헤어지자. 그때가 이제 북한에서 갇히게 될 줄 몰랐던 이제 부모님과의 마지막 이별이었네요. 그렇죠. 교토역에서 네. 교토역에서 그렇게 지상 낙원인 줄 알았던 북한으로 출발을 하시게 됐습니다. 네. 니가탕에서 북한까지는 얼마나 걸렸나요? 수밤을 바다에서 자요. 그 당시에 이제 분위기는 어땠어요? 배 안에 많은 제일동포분들 계셨어요. 첫 번째 날 저녁에 만찬회를 했던가. 음식은 밥에다가 일반 김치랑 그런 거 싫은 거. 김일성이가 배를 통째로 소련 배를 잤다 했거든요. 예. 식당 신모들도 다 소련 사람이었어요. 소련 사람이었어요? 북한 음식은 만들지 못했어요. 소련식으로 그죠? 소련. 주는데 그날 저녁만은 니가다에서 실을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만찬회 식사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부르고 자기 감상도 발표하고 모두 분위기가 들떴죠. 아주 들뜬 분위기지요. 우리는 지상낙원으로 간다. 그렇죠. 당시 일본 경제 상황은 어땠습니까? 일본이 경제가 아직까지 어려웠어요. 일본 경제의 고도 성장기에 들어가기 직전이었어요. 60년대 들어서서 60한 4, 5년대부터 고도 성장기에 들어갔잖아요. 그 전이니까 아직까지 어려웠어요. 경제가 어려우면 제일 사회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고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동포들이 수입도 적고 생활보호를 받는 사람도 많고 대학을 졸업해도 제일동포인 경우에는 좋은 취직 자리도 없고 조건이 아주 좋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 지상낙원 선전에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런 이제 또 내막이 있었네요. 아, 정말 슬프네요. 남포항, 청진항, 흥남항 그 세 개 항구를 국제항구라고 해요. 그 중에 하나인 청진항으로 북한으로 이제 들어가시게 됩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청진항에 도착했을 때 북한의 모습 어떤 느낌이셨는지 궁금합니다. 배 한 척에 당중항위원회에서 두 사람씩 영접위원이랑이 탔어요. 경찰들이랑은 보이지 않는데 많이 탔지만 직접 접촉하는 거는 그 영접위원회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배 두 사람씩 탔는데 3일날 아침에 먼데 옆으로 그림자처럼 이렇게 띠처럼 보여요. 육지가 보인단 육지가 말이에요. 보여. 누군가가 저국이 보인다 한단 말입니다. 딱 뛰어 올라가죠.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뭘 하는가? 저기 옆으로 띠처럼 까맣게 보이지요. 저기 이제부터 우리가 가는 정진하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깃발을 흔들고 눈물을 흘리고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부르고 야단 법석이에요. 춤추고 노래 부르고 그 깃발이 절대에다가 천으로 한 깃발이었으니까 그러지 정이었으면 다 찢어서 나가고 없죠. 막 감격에 눈물을 흘리고 발걸음 치고 야단을 쳤어요. 그렇게 하다가 점점 가까이 들어갔죠. 전진하이 멀리 보이기 시작하니까 어른들이 먼저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좀 이상하다가 우리가 속았지 않아? 이런단 말이에요. 청진이라는 도시 자체가 새까매요. 이렇게 하얗고 건물이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새까매요. 일본 시기부터 있는 큰 제철소가 있어요. 예. 그 제철소에서 나는 매연 그게 전 시에 꽂아서 가로수까지 다 새까매요. 도로도 새까맣고 벽이고 뭐이고 다 새까매요. 이상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일본에서 간 사람 왜 이렇게 새까매? 구두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막 초라하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우리 속았잖아. 잘못하면 우리 속았잖아. 웅성거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수천 명이 모였거든요. 분홍색 꽃다발 종이로 만든 꽃다발을 흔들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환영의 노래가 있어요. 일본에서 간 사람들을 환영하는 노래가 지금도 안 잊어먹어요. 오매도 못 잊던 제일동포요 쓰라린 이국살이 묘태였던가 이런 노래를 반복 불러요. 반복 부르면서 손을 흔들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새까만 햇볕에 타서 피부색이 까맣고 거칠거칠하고 얼굴이 남자고 여자고 피부가 거칠거칠하고 입은 옷이 너무나도 남루했어요. 회색 이렇게 흔들면 후들후들 이것처럼 이렇게 후들후들 그런 천으로 만든 양복을 입었어요. 아래는 남자는 바지고 여자는 치마고 그 차이만 있지만 딱 한 가지 색깔로 입었어요. 그때 아직까지 좀 쌀쌀할 때인데 양말을 신는 사람이 없었어요. 가죽 신을 신는 사람이 없고 다 천으로 만든 운동화 비슷한 그런 신을 신었는데 낡아서 발가락이 이렇게 나오니 발가락까지 나오나. 일본에서 간 사람들의 눈에는 수천 명의 거지가 서 있는 것처럼 보였단 말입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가슴이 어땠겠어요? 완전 절름했죠. 그렇죠.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됐어요? 아하, 이것이 현실이었구나. 어른들이 우리 속았다. 53년도 전쟁이 끝나서 그렇게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아무리 한국보다 북한이 당시에 잘 살았다 네. 하더라도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일본은 그래도 한국보다는 전쟁이 일찍 끝났기 때문에 훨씬 사람 사는 일본이야 그때 자유민주주의가 완전히 그때니까 아무리 고도 성장기에 안 들어갔다 해도 그렇게까지는 안 그랬잖아요. 일본에서 못 산다 해봤자 보리밥을 먹는 긴데 보리밥도 맨보리를 가지고 한 밥은 안 먹거든요. 한국 7, 80년대 80년대 정도 수준은 됐던 거네요. 당시 일본이. 가서 제일 그러니까 고생한 게 식 문제, 먹는 문제가 제일 고생했어요. 1년 상급생이 2분 탔거든요. 그분들은 순전히 북한에 가서 대학에 다니겠다고 가신 분. 나는 한 살 아래니까 쫄쫄 따라다녔어요. 배가 이렇게 정진하에 들어갈 때 제일 앞에 여기에 서 있었어요. 소희가 배가 부두에 딱 닿으니까 목소리가 들려요. 야, 거기에 서 있는 3명은 이 배에서 내리지 말아라.
그 배를 타고 그냥 일본으로 돌아가거라. 그래갖고 찬찬히 보니까 내가 같이 있는 상급생들의 동창생이었어요. 먼저 갔거든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내리지 말아라 했단 말이에요. 이해를 못했죠. 이해를 못하고 그렇게 내리셨습니다. 배에서. 그래서 내렸죠. 배에서 내린 다음에는 어떤 과정이 있어요? 2주 동안은 배치를 받기 한 그런 숙소가 있어요. 한 번은 정진에서, 한 번은 열차로 타고 함흥이라는 데 가서 거기서 2주 동안에 그 담화를 하고 행성지로 다 정해요. 도시도 그렇고 산거리든 어쨌든 학생들은 또 학교를 정해주고 다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편하게 계셨나요? 그 사이는 특별대우죠. 그 사람들만 숙소가 따로 있고 식당도 따로 있고 먼저 북한으로 온 사람들이 면회로 와요. 그 안에 매점이 있거든요. 일본에서는 이런 거 어떻게 먹니 할 정도로 초라한 사탕도 팔고 과자도 딱딱한 그런 과자도 들어있고 정어리 기름으로 한 냄새나는 비누랑 먼저 간 사람들이 찾아와서 뭐라 하는가 이거 다 돈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다 사가지고 가거라.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못 산다. 자기 가지고 온 돈도 이거 좀 사달라. 우리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거 입에도 안 넣거든요. 비린내 나는 그런 비누를 손에 쥐자고도 안 하죠. 다 사가지고 가라고. 일본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있었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리 체포되죠. 체포됐습니까? 체포되죠. 초대소에 들어간 지 한 일주일 있다가 비상소집해서 사람들 다 모이라 해서 일상시에는 북한 사람들이 기족들에 대해서 대단히 친절해요. 상냥하게 선생님하고 그날에는 막 어마어마하죠. 그 회의장 한 매도 하나씩 정도로 경찰이 쫙 늘어서고 딱 포위하고 여기서 몽땅 사람들 모인 거예요. 이번 배 타고 온 사람 중에서 엄청난 나쁜 놈이 있다고. 벽에 걸린 김일성 대원수님의 보천보천투의 벽화를 끄집어 내려서 발로 밟아서 박살낸. 북한에서 못 나가니까 화가 나서 김일성이 그림을 그렇죠. 아이고. 벽에 걸려있는 걸 예. 끄집어 내려서 발로 밟아서 박살냈단 말입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지만 북한을 떠올렸을 때 상상을 못할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인간이 있다고 발표됐단 말이에요. 반동문자다. 우리는 금방 갔으니까 뭐 일본의 분위기가 그냥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 청년이 누군지 여기로 데려오시고 한마디씩 하겠다고 이랬단 말이에요. 아이 그렇지 않답니다. 우리가 따로 공부를 시킵니다. 따로 공부시킨 게 아니라 이미 말살돼 버렸단 말입니다.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냥. 다시는 못 봤어요. 그 초대소에서 나가실 생각은 안 하셨어요? 나가지 못하죠. 어떻게 생겼는가 뭐 안에만 있을 수 있지. 그 출입문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딱 경비가 서 있기 때문에 나가지 못해요. 북한에서 살아야겠다라고 그때 이제 마음을 잡으시게 된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렇게까지 확고하지는 못했어요. 다만 공포 절반, 잘못 왔구나 하는 감정이 절반, 조마조마한 상태였죠. 하긴 17살이셨으니까. 네. 그러면은 회장님은 어디로 배치를 받으셨어요? 고등학교로 받았어요. 일본에서 일본 학교로 다니던 학생들은 하나도 학교를 못 갔어요. 다 현장에 노동자로 보냈어요. 저청년하고 북한하고는 그 일정한 그게 있잖아요. 저청년계 학교 학생은 그대로 북한에 가서 북한 학교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어떤 도시로 가셨는지는 좀 동해안 쪽으로 이제 말씀을 못 하시는 네, 거죠. 네. 왜냐면은 이제 갔습니다만 사정이 거기서 있으시니까. 고등학교 3학년으로 그냥 편입됐어요. 4학년으로 편입을 하신 거고요. 기숙사가 있는 학교였나요? 원래 고등학교는 기숙사가 없습니다. 제 같은 거는 기숙사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전문학교 기숙사로 들어갔어요. 도시니까 일본에서 온 학생이 몇이 되거든요. 어느 학교 기숙사로 한 층을 비워가지고 그 한 층에 일본에서 온 학생들이 살게 그렇게 했어요. 제포, 제일교포지 않습니까? 제일교포가 북한에서는 사실상 배제되어 있는 계급이잖아요. 북한은 계급 사회니까. 많은 계급들이 있는데 국군포로들보다도 좀 등급이 낮은가요? 비슷해요. 국군포로랑 비슷한 수준이면은 완전 최하층민인데 북한에서는 아예 그냥 사회랑 격리를 시키는 계급이네요. 일본에서 간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이 제포라고 불렸어요. 제포라고 부르기도 하고 기포라고 부르기도 하고 귀국자라 해서 기포. 귀국자, 귀포. 네. 제일 밑에는 반동 계급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처리돼 버리고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밑에가 일본에서 간 제포들이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였는가? 제일 처음에 갔을 때는요. 일본에서 온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도 좋다고 결정된 사람 외에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 같이 하면 똑같이 취급된다고. 일본에서 간 기국자들은 교원도 못 되었어요. 군대도 못 갔어요. 경찰도 못 됐어요. 그 어떤
어떤 공직에도 취직할 수가 없었어요. 오직 기육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자기 육체를 팔거나 자기 지식을 팔거나 그 외에는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차별이 심했어요. 북한에서 힘들게 사시던 분들도 군인이 되고 싶으면 군인은 될 수 있었잖아요. 네. 제포들한테는 그것마저도 허용이 되지 없었어요. 않았다. 군인밖에 아니라 경찰도 못 됐어요. 경찰도 못 되고 노동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네, 군대는 한 10년 지나서부터는 갈 수 있게 됐을 거야. 조금씩은 불렸는데 제일 처음에 갔을 때는 일체 그런 걸 그 사회에서 무르했던 기름이죠. 일반 사람들하고는 섞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살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일본에서 간 기육자는 기육자끼리 친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귀국자들끼리 이제 한 동네에 있는 경우들도 좀 있었나 보네요. 한 동네는 아니지만 널려 있어도 서로 알게 되면 몰려다니면서 이제 한 번씩 이제 날 잡아서 만나시고. 조금. 네. 원래는 기계기사거든요. 기계 기사요? 예. 북한에서도요? 네. 오. 내가 기계공학으로 공부했거든요. 아. 그래 나서 이런 것쯤이야 다뤄야죠. 진짜 대단하세요. 활동하실 때도 이런 거 기기를 다 다루시면서 정말 보기 좋습니다. 인터뷰를 더 진행하고 싶은데 이게 힘든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휴식도 필요하실 것 같아서 한번 끊고 가려고 합니다. 네. 요거는 제가 이제 한국에서 올 때 네. 선물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이야 이걸 뭐 가지고 오시지 않아도 되는데요. 이거는 광고가 절대 아니고요. 면세점에서 사가지고 왔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 우리 시청자분을 뵐 건데 저희는 이제 또 내일 모레 식사도 하시고 그 다음 북한 이야기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휴식 취하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25) 전쟁에 대해서는 제1동포시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아니야. 한국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주머니들 식량을 군대들이 뺏었거든요. 지역의 끝까지 나는 가봤거든요. 인간이 마지막에 어떤 짓을까지 한다는 거 다 봤기 때문에 인간 참혹함의 끝을 봤어요. 그때 이런 생각하면 지금도 모서리가 터져요. 자네로 맞고 어깨다 걸고 이거 방송에 나와. 이렇게 할 거예요.